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시민들에게 신뢰도가 높고 2019년 달서구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개원하여 규모를 확장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을 보유한 의과대학으로 지방사립 의과대학 중 언급이 많이 되는 학교인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해 다루는 콘텐츠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대구 경북지역 의과대학 중에서 수험생들에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이 가장 인기가 많은 편인데 그 다음으로는 계명대학교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이 팽팽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두 학교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의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분석 콘텐츠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분석 콘텐츠를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라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명대학교의 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정원 내 입시 전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12명, 학생부 교과 지역 전형 28명, 2023학년도부터 신설된 학생부 교과 지역 기회 균형 전형 2명,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4명, 학생부 종합 지역 전형 6명으로 수시 모집에서는 52명을, 정시 모집에서는 정시 수능 다군 일반 전형으로 24명을 모집하여 2024학년도에 총 76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2024학년도 정원 내 모집 인원과 동일하죠. 모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은 1단계는 교과 80%, 출결 20%로 10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90%에 면접 10%로 출결 상황을 반영한다. 1단계 선발 배수가 매우 크다. 면접을 반영하는 단계형 전형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때 교과 100%가 아니라 교과 80%, 출결 20%를 적용하는데 교과 90%, 출결 10%지만 출결 상황이 영향력이 거의 미미했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과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계명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석차 등급이 모두 1등급인 학생은 교과 성적 평가에서 80점을 받고 모두 2등급인 학생은 70점을 받을 것이기에 1.1인 학생은 79점, 1.2인 학생은 78점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미인정 결석 1회 또는 무단지각 조퇴 결과 3회마다 내신 성적이 0.1씩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결 상황이 불량한 경우에는 아무리 내신 성적이 좋아도 디메리트를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가급적이면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없이 출결 상황을 깔끔하게 관리해 두시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 모두에 있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1단계 선발 배수가 10배수로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부 교과 일반고 특별 전형 및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특별 전형과 함께 압도적인 선발 배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 팀장이 첨부한 화면 속 같은 대구광역시 소재의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료와도 비교해 보시면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국수 영탐 중 세계 영역합 3등급이네 과탐 상위 한 과목 한국사 필수 응시, 즉 3합 3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수험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과대학처럼 1단계에서 5배수 전후로만 선발해버리면 면접에 응시할 수험생이 급격히 줄어들겠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도 2023학년도까지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 학생부 종합 농어촌 학생 전형을 제외하고는 국수 영탐 중 세계 영역합 3등급이네 과탐 2과목 평균, 과탐 필수 반영, 한국사 필수 응시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2024학년도부터 완화한 것과 견주어 보았을 때 계명대학교 의예과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큰 1단계 선발 배수를 유지할지언정 뚝심 있게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3개의 고사실에서 각 10분 내외로 인성, 상황, 모의 상황에 대한 다중 인적성 면접을 실시합니다. 인성 영역이 문항은 그렇다 쳐도 상황과 모의 상황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상황 영역에서는 보통 조류독감 발생 현황이나 병동의 산모 사망 비율과 같이 이미 일어난 상황을 주제로 그래프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언하는 성격이 많고 모의 상황 영역은 상황 영역과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의학적 딜레마 상황과 같이 모의 상황을 가정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학년도 계명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의예과 면접고사 문항을 첨부하는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 포스팅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계명대학교의 2022학년도, 2021학년도 수시 입결 자료입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 기회 균형 전형은 2023학년도부터 생긴 전형이어서 해당 자료에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등록자의 85% 등급과 성적은 100명의 수험생 중 85등의 위치에 해당하는 수험생의 성적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는 무려 0.53, 학생부 종합 지역 전형에서는 0.25의 등급이 하락하여 깜짝 놀라실 수험생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 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던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022학년도부터 국수 영탐 중 세계 영역합 4등급 이내 과탐 상위 한 과목 한국사 필수 응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전형이라면 더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원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교과 성적이 떨어지고는 하는데 3합 4일 이과대학 지원 수험생들에게 버거운 정도까지는 아니나 절대적으로 절대 만만하지는 않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니 기존의 입결과 더 큰 차이가 벌어진 것이죠. 이 팀장이 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4학년도부터 계명대학교 이과대학 의예과 학생부 종합 지역 전형에서는 다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학생부 종합 지역 전형 지원을 염두에 두는 여러분들께서는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입결보다 내신 성적이 상승할 것이라고 마음이 준비를 해두시는 것과 함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입하기 전인 2021학년도 이전의 입결을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2022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보다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에서의 경쟁률이 높았는데, 이를 통해 지방 소재 대학교의 경우 특정 지역이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전형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며, 계명대학교 이과대학이 대구 경북 지역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꽤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21학년도와 달리 2022학년도에는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의 면접 일시와 계명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면접 일시가 겹쳤다는 것도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확정 수시 모집 요강에서 다른 이과대학이 면접 일시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면접 일시가 겹칠 시에 수험생들이 덜 지원할 것 같은 이과대학을 선택하는 식으로 카드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 또한 합격 확률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계명대학교 이과대학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 이과대학은 미국 약방이라는 이름으로 대구 지역의 의료 선교 활동을 펼치던 미국의 의료 선교사인 존슨 박사가 1899년 대구 양령시의 의료 봉사와 보건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제중원을 시초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구의 제중원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과대학의 시초로 일컬어지는 제중원과는 이름만 같은 다른 기관입니다. 제중원은 1905년 종합병원으로 성장하여 1911년에 동산기독병원으로 개명하였고, 미국 북장로회 주한 선교부 대표 안두화 선교사, 최재화 목사, 강인구 목사 등 교회 지도자들이 계명기독학관, 계명기독학교를 거쳐 1956년 설립한 계명기독대학이 1978년 종합대학 계명대학교로 승격한 후 1980년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과 재단법인 동산기독병원이 합병하여 이과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산기독병원은 계명대학교 이과대학 부속 동산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요. 이후 1982년 계명대학교 이과대학, 계명대학교 이과대학 부속 동산병원, 동산간호전문대학이 소속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발족하였고, 1991년에는 계명대학교 이과대학 부속 경주 동산병원이 개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이과대학 캠퍼스가 성서 캠퍼스로 이전한 후 2019년에 계명대학교 성서 동산병원이 개원하여 지금의 계명대학교 이과대학 및 계명대학교 의료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이과대학 자체는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은 상당히 역사가 깊어 한때는 대구 경북 지역을 넘어 한강 이남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의료기관 중 하나였고, 이는 현재도 대구 경북에서 동산병원이 브랜드 파워가 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본원으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분원으로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 계명대학교 경주 동산병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중원에서 이어져 온 가장 유서 깊은 병원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의 대구 동산병원으로 쭉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본원 역할을 하다 2019년 달서구 호산동에 성서 동산병원이 생기면서 본원이 자리를 넘겨주었으며, 이 성서 동산병원이 지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병원에 해당합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생긴 이후 기존의 의료진과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이 대구 동산병원에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대거 이동하였기 때문에 대구 동산병원은 예전의 명성에 비해 소소하게 운영되고 있고, 큰 진료를 보고 싶다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본원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서의 의료를 담당하며 2016년부터 경주 동산 호스피스 병동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경주 동산병원 또한 분원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명대학교 이과대학의 사명, 비전, 교육 목표 등을 총정리한 자료입니다. 사명과 교육 목적을 살펴보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라는 내용이 있고, 교육 목표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의사의 세부 목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의료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제중원의 근간을 두고 있기에 이러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과 연구를 이어오는 것입니다. 이 팀장은 계명대학교 이과대학이 역사 및 교육 목적을 살펴보며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이과대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바로 명칭은 같지만 다른 의료기관인 제중원을 근간으로 하며 기독교적 설립 이념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공통점을 가지는 연세대학교 이과대학이니 해당 콘텐츠 또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계명대학교 역시 개신교 미션스쿨로 채플이 필수 교양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당연하게도 얼마나 신앙심이 투철한지는 의과대학 합격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베풀었던 그리스도처럼 본인이 조금 힘들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보람을 얻는 따뜻한 인재를 원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이과대학,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발전시키고 스마트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4일에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카카오 헬스케어가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환자 중심 스마트 병원 구축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주관하는 2022년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구축 지원 사업에 영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2023년 3월까지 의료 데이터 안심 활용센터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사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동산병원에서는 의료 빅데이터 팀을 신설해 2022년 의료 데이터 안심 활용센터 구축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 지원 사업 등 여러 국가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당뇨병 합병증 기전을 예측한다거나 AI 기반 영상 분석을 통해 뇌질환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풍부한 데이터셋을 어떻게 의료 분야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진료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참고 고안해보시고 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를 어느 정도로 조율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의료 불모지에 손을 내밀고자 한 의료 선교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 또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학과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대구광역시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 대구광역시에서 음압 병상이 부족해지자 지역이 위기를 봉사의 정신으로 함께 극복하겠다며 코로나19 치료 지역 거점 병원을 자처한 것이 바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독교의 인간사랑 희생정신과도 일맥상통하죠. 이외에도 다른 의과대학 및 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상인이나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복지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포함한 여러 대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학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려 합니다. 병원학교는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병원 내에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를 설치한 것입니다. 학적은 학생이 기존에 소속된 학교에 두고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형태인데 학생의 건강과 학업 능력을 고려해 개별 학생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교육학을 이수하는 이과대학 지망 학생 또는 교육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병원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학습 프로그램을 구상해보는 것은 색다른 탐구 주제가 될 것입니다. 한편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도 대부분 병원학교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 학생 수도 적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지라 병원학교 지원을 위한 법령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병원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운영하고 있는 병원학교의 현황, 필요한 지원책을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1980년 설립 인가를 받아 1981년 59명의 학생이 진입하며 시작된 의학과의 40주년을 기념해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를 발간하였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 이 팀장이 정리해드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연영 및 역사가 더 상세히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기초의학교실, 임상의학교실 각각의 교실 역사, 다루는 교육 내용,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연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두었으니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해당 자료를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 또한 의과대학을 지망하시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